1번 경기 레스터시티 대 와포드. 두 팀 지난 5번의 맞대결에서 레스터가 5경기 모두 승리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상승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경기는 홈 이점을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들에서 실점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수비 불안을 노출하고 있고 기복 있는 플레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는 레스터의 압도적인 승리는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와포드가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긴 해도 최근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많은 무승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무승부는 배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 수비 라인을 내리고 빠른 공수 전환으로 카운터를 노릴 와포드인데 최근 홈에서도 실점이 늘어나고 있는 레스터로서는 실점에 대한 부담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경기이고 핵심 공격수인 다카 선수도 네이션스컵 차출로 결정하기 때문에 공격력에서 전력 누수도 있습니다. 두 팀 중위권에서 승점 한 점 차이로 순위가 크게 뒤집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무리보다는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면서 득점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홈팀 레스터시티의 승리와 무승부까지는 받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노리치 시티 대 찰턴. 노리치는 리그 23위에 위치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었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패배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극심한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고 매경기 연속 실점을 하면서 수비에서의 불안함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전력에서도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최근 경기력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찰턴이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경기들에서는 패배하지 않으면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찰턴이 롱패스를 위주로 하는 플레이와 수비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실점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격에서도 기복을 보이는 노리치가 이런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경기로 보입니다. 노리치가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겠지만 딱히 큰 의미를 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선제골 기회를 많이 잡겠지만 쉽게 득점도 터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단통 무승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옥스퍼드 대 사우스햄튼. 최근 연패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옥스퍼드입니다. 득점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리그 최하위권에 위치하면서 강등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입스위치, 미들즈브로와 비기면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름값만 보고 픽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우스햄튼이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고 득점력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하겠지만 실점률이 굉장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실점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팽팽한 경기로 보기에는 사우스햄튼의 수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도 하고 공격을 풀어가는 흐름 자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큰 점수 차이의 승리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원에서부터 힘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스쿼드고 최근 실점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기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우스햄튼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 사우스햄튼의 승리를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웨스트브롬 대 브리스톨 시티. 순위에서는 브리스톨 시티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승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단순 리그 순위로 분석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웨스트브롬은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크고 홈에서 최근 패배하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그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할 것이고 허리에서부터 강한 전진 압박으로 골을 노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 웨스트브롬입니다. 브리스톨 시티는 3백을 운용하면서 측면을 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실점률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큰 기복을 보이기 때문에 웨스트브롬을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극심한 전력 누수를 보이고 있고 빠른 전환 플레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정 지난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처참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홈 2점을 가져가는 웨스트브롬의 골문을 노리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기 홈팀 웨스트브롬의 승리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맨유 대 뉴캐슬. 이번 경기 팽팽한 경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맨유는 지난 빌라원정에서 패배했지만 홈에서는 꽤나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핵심 선수인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부상이탈하면서 전력 누수가 있고 최근 약팀들에게도 실점을 하면서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쿠냐 선수가 부상 복귀를 하면서 전방에서 풀어가는 흐름 자체는 더 좋아지긴 했지만 임팩트 있는 한방을 보여줄 선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카세미르 선수도 부상 이탈을 하면서 중원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맨유입니다. 아마 이번 경기 중원에서부터 탈탈 털리면서 전방 빌드업 자체에서 문제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뉴캐슬의 위사, 볼테마데, 고든 선수에게 득점을 허용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근데 이번 경기 배당만 봤을 때는 맨유의 정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최근 뉴캐슬이 득점 쪽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 실점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저는 이번 경기 승무패 3픽으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노팅엄 대 맨시티. 노팅엄은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리그 17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연승하면서 기세가 올라왔고 많은 득점까지 하면서 경기력이 좋았지만 극심한 경기 기복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지난 경기에서 풀럼에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맨시티는 최근 연승 행진을 이어오면서 기세가 완벽하게 올라와 있고 홈과 원정에서 경기 기복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경기력이 좋습니다. 전방에서 홀란 선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거의 매경기 골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리그 2위로 1위인 아스널과 승점 차이가 단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경기에서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 맨시티이고 노팅엄이 홈에서 득점력이 좋기는 하겠지만 핵심 공격수인 크리스 우드 선수까지 부상이탈하면서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시티의 골문을 흔드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후반 끝까지 수비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 노팅엄이지만 맨시티의 화력으로 뚫어내지 못할 벽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홈팀 노팅엄의 패배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브렌트퍼드 대 본머스. 두 팀 최근 5번의 맞대결을 봤을 때 브렌트퍼드가 4승 1무를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상성 우위를 점하고 있고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브렌트퍼드 쪽으로 50% 가까이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 브렌트퍼드가 좀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가긴 하겠고 중원에서부터 강한 압박으로 측면 플레이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브렌트퍼드지만 득점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딱히 어떠한 강점을 보이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본머스도 최근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부진하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빠른 공격 전환과 마찬가지로 측면 침투로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고 굉장히 빠른 역습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최근 실점이 많은 브렌트퍼드의 골문을 쉽게 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승리가 없는 두 팀이고 서로 대등하다고 판단을 할 만큼 이번 경기에서 많은 골이 터지면서 난타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그 공격의 질에서는 본머스가 압도적 우위라고 판단을 해보면서 저는 이번 경기 크게 고민하지 않고 홈팀 브렌트퍼드의 무패 쪽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번리 대 에버턴. 버니는 최근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면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력에서 창의적인 모습이 전혀 없고 단순하면서 유연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비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많은 실점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높은 점유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경기를 풀어가는 내용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팀의 에버턴을 상대로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버티면서 승점 한 점이라도 챙겨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 리그 19위에 위치하면서 남은 경기 동안 승점 1점보다는 3점이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뒤로 쳐져서 경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아마 무리한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에버턴의 수비는 뚫어내지 못할 것이고, 에버턴이 강약 공격 템포를 조절을 잘 하기 때문에 번니가 쉽게 말리는 경기 양상이 될 것 같고, 에버턴이 강팀들에게는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기는 하지만 잡고 갈 팀들은 확실하게 잡고 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를 하면서 중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 홈팀 번니의 패배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첼시 대 아스톤빌라. 첼시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측면과 중원 모두 딱히 결점은 보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컵 경기를 치르면서 빌라보다 체력적인 문제는 보일 경기입니다. 단순 이름값으로만 봤을 때는 첼시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빌라가 보여주는 경기력이라면 이번 경기에서 반전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최근에 로저스 선수가 전방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거의 매경기에 골을 기록하고 있고, 멀티골도 심심치 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득점에 비해서 실점이 많은 게 흠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빠른 공격 전환과 중원에서 풀어가는 빌드업은 오히려 첼시보다 한 수 위로 보여지는 빌라이기 때문에 그 좋은 흐름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첼시도 최근 선수들의 컨디션은 나빠 보이지 않고, 몸이 멀쩡한 제임스의 플레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게 하긴 하지만 기복이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빌라가 원정에서 승리를 하면서 3, 4위 간의 승점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 홈팀 첼시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